여기가 페드로 4세 광장이네요. 아까 그 로시오역이 있는 데가 페드로 4세 광장인 줄 알았는데, 예, 거기는 피규레스 광장이고요.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중심가인데 설명을 듣고 있죠. 여기는 쌍도밍고 성당입니다. 이게 마카오에 가도 이런 식으로 성당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보면 조르주 승도 잘 보이고, 언덕 위에 그리고 피규레리 광장도 잘 보이고요. 역시 왕궁이 있었던 동네는 다르군요. 조르주성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이 포르투갈이야말로 우리 아시아에서 최초로 접촉한 서양인이라고 해도 큰 과장이 아닐 겁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에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스코다마스인가요? 정말로 인도로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오죠. 그래서 일본까지 온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촉한 서양인들이 포르투갈인이죠. 여기가 바로 캐슬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포르투갈은 지금도 아주 굉장히 사이좋은 관계로 아마 지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빵, 담배, 덴푸라, 이거 다 포르투갈 언어입니다. 포르투갈 언어를 일본 사람들이 받아서 쓴 거고, 그걸 또 우리가 받아서 쓴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렇게 사이 좋던 포르투갈과 일본이 갑자기 막부 정권이 에도 시대에 들어서서 갑자기 250년, 230년 동안을 쇄국을 합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재밌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온 사상이나 문물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때 따라 들어온 수학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을 통해서 빵하고 담배만 배운 게 아니라 수학도 배운 거예요. 그런데 230년 동안 세국 정책을 피면서 일본이 그 수학을 나름대로 발전을 따로 시킵니다. 이 수학을 산각부라고 하는데요. 일본 절이나 신사에 가면 수학 문제가 걸려 있어요. 좀 말도 안 되죠. 수학 문제를 절이나 신사에 걸어놓고 그걸 신에게 바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원을 한 겁니다. 여하튼 그런 수학 문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양 수학이 들어오긴 했는데, 유클리드 기하가 들어오긴 했는데 230년 동안 세국 정책을 하면서 일본 나름대로 수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독특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독특하게 발전된 수학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은 주로 신사나 절의 현판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기복신앙의 한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일본에 가서 제가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포르투갈은 동양의 수학을 전한 최초의 서양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수학이 한국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일본까지 오고
일본에서 또 세국 정책을 펴는 통에 한국까지 올 기회는 없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전해준 최초의 서양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임진왜란 당시에 쓰던 조총, 일본 사람들이 쓰던 조총도 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해준 겁니다. 결국 일본이 한때 굉장히 융성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포르투갈과의 일찍 접촉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더 일찍 접촉을 했다면 조금 더 나라가 일찍 융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어떻습니까? 지금 융성해 가고 있는. 오늘 여기에서는 포르투갈과 일본의 수학 교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포르투갈은 인종적 편견이 가장 없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의 식민지를 갖잖아요. 또 중국 마카오에도 식민지를 갖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독립할 때 마카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포르투갈의 시민권을 줘버렸어요. 홍콩 독립할 때하고는 다르죠. 여하튼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 식민지를 만들고도 거기에 나간 군인들이나 사람들이 그쪽 그 식민지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데 큰 주저함이 없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본국 사람들이 또 결혼하는 데도 큰 주저함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인종적 편견이 없고 지금도 아마 그 전통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은 왕국이지만 포르투갈은 공화국입니다. 왕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뭔가 설명을 듣고 있네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는 걸 타러 갑니다. 글로리드 엘리베이터. 전차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를까요?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을 만큼 한때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잖아요. 역시 포르투갈 리스본에도 연필탑이 있네요. 저건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들었네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저 탑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 모양을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거리 예술가들, 퍼포먼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 동상인 것 같아요.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데 예고 없이. 여기 예고가 있네요. 예고 없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2006년에 2017년에 이런 걸 최근에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를 잘 보니까 1663년부터 쭉 뭔가를 기록을 해뒀네요. 뭔가 기록을 한 기념탑이네요. 대항해 시대에 뭔가 발견한 것들을 기록해둔 건가요? 나름대로.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름이 또 다른 산악열차인가 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탄 트레모고도 비슷한데요. 단지 밑에가 아예 이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나 봐요. 제일 끝좌석을 탔는데 제일 앞좌석 같이 보이죠? 이게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게 제일 뒤가 됐다가 제일 앞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찼어요. 나 관광객들이죠. 이 동네 주민 아니고. 출발. 됐습니다. 정말 포르투갈은 대단합니다. 이런 좁은 골목길에 이런 전차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웃동네에 왔더니 뭔가 전망대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일요일 저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네 축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언덕 위에 올라오니까 모든 게 다 보이네요. 대서양도 보이고 저 멀리는 조르주성도 보이고요. 저기가 조르주성이죠. 대서양 그리고 이 마을도 보이고요. 사람들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다 보입니다. 거리 약사가 있는 곳이 명소잖아요. 여기 정말 명소입니다. 이 저녁에 마지막에 올라온 기대치 않은 이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안 올라왔으면 리스본의 인상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뻔했는데 이분들의 연주 솜씨도 보통이 아닌데요. 좋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다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공원에서 이렇게 제 뒤로 보이시죠? 리스본은 정말 이쁘게 봐주고 싶어도 너무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경사고 다. 그래서 걸핏하면 미끄러지게 생겼어요. 오래된 도시고 낭만적인 도시이긴 한데 여하튼 좀 불편합니다. 해가 지니까 도시 곳곳에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네요. 저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이 골목 끝이 바다예요. 저희는 이걸 타고 올라가야죠.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셨던 그 광장, 이제 이름을 압니다. 산타루치아 광장인데 여기에 해질녘에 다시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전부 나와 있네요. 정말 날씨가 포근합니다.